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간은 해독작용과 살균 기능이 있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인데요. 오늘은 간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녹두는 천연 해독제로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고요. 콩나물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비타민C와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황태는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암은 국내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위암과 대장암은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생활이 그 발병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행히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한 조기 검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발병률은 높지만 생존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시죠. 산업화에 따른 각종 환경 문제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 다양한 이유로 암 환자의 발생률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 중에서도 소화기관인 위와 대장에서 나타나는 위암과 대장암은 발생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대장암의 경우 30, 40대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암과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짜게 먹는 식습관과 기름진 음식의 섭취, 그리고 잦은 음주와 흡연이 지목된다는데요. 이러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쉽게 노출돼 위와 대장 등 주요 신체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5대 암 중 위암은 위 점막 상피세포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위선암이 가장 대표적이고, 대장암은 결장과 직장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점막에서 발생한 선암이 가장 흔합니다. 그 이외에 림프종과 육종 편평 상피암 등이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등 암은 초기에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내원하여 암을 발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늦게 치료를 시작할 경우 치료 과정이 길어져 경제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고 치료 후 예후도 좋지 않을 수 있다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정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데요. 위암 같은 경우 위랑 관련된 모든 증상이 다 가능한데요. 주로 소화불량과 속쓰림, 구토, 복통, 복부 팽만, 그다음에 체중 감소, 그다음에 검은 변, 빈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배변 습관의 변화, 특히 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변비, 혈변, 검은 변이 발생하고 대장의 내강이 좁아지면서 변이 가늘어지거나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위암이나 대장암이 의심되어 진찰을 받을 경우에는 우선 정기적인 검진을 잘 받아왔는지, 검진을 잘 받았다면 이전 내시경 소견은 어땠는지, 그리고 위암,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지, 평소 식습관은 어떤지 면밀하게 파악한 후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암의 경우 40세 이상에서 2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또는 위장관 조영술을 지원한다는데요. 만성위염이나 장상피화생 등 고위험군에서는 매해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대장암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매해 분별 자멸 검사 시행을 권고하며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대장 내시경 검진 권고 시기가 기존 50세에서 45세로 당겨지는 추세이며 대장 내시경을 할 경우 진단 및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 5년 이내의 주기로 대장 내시경을 통한 암 검진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암의 경우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고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특히 건강검진을 통한 발견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한 후에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대장암의 경우 대장 용종 중 70% 이상이 선종인데 선종이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가량 걸립니다. 이 기간 이내에 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경우 용종으로 인한 증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으로 우연히 용종이 관찰되어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종을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기 위암, 조기 대장암의 경우 내시경적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점막 침투, 전이 정도에 따라 수술적 치료나 항암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위암과 대장암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다른 일반적인 검진 대상자들보다 더 잦은 주기적인 위,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위암과 대장암 발생 요인으로 알려진 짠 음식과 탄 음식, 가공 육류, 흡연, 음주를 삼가해야 합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거나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발견하여 심각하게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다는데요. 앞으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해 소화기 건강을 점검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길 바랍니다. 내시경 검사가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검사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면 중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미룸으로써 질병의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가 더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검진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소모가 큰 산업용 장비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제조 기업용 AI 솔루션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세계 경제에 큰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곳곳에서는 전력난으로 인해 대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효율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는데요. 에너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유가 상승 같은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이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에 의존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 산업 현장에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단연간의 노하우와 AI 기술력을 보유한 이곳에서는 에너지 효율화에 주목하고 있다는데요. 산업단지 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우 제품 원가에서 에너지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너지 절감과 효율화에 대한 니즈가 매우 많고 이러한 과제를 저희는 AI 기술을 도입해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AI 알고리즘 적용을 통해 실질 에너지 절감 확인 및 시스템화 운용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입니다. 제조업 분야는 AI가 적용되어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고 공정 최적화, 불량 이미지 검출,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과 기술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AI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에 위치한 한 섬유 원단 제조업체. 온도와 습도를 제어하기 위해 대형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곳. 최근 AI 융합 솔루션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섬유 제조업에서는 가장 큰 게 에너지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 중에서도 전기 부분에 우리 소요량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회사로서는 굉장히 자금 지출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절감 방안을 찾다 보니까 에너지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전문 업체하고 통해서 우리 AI 솔루션이라는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업체와 소개를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양사하고 같이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커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AI 융합 솔루션을 적용한 이곳. 생산 현장 전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다는데요. 생산 현장 전력 관리 시스템이란 에너지 다소비 공장의 에너지 정보를 수집하고
설비 상태 및 운영 정보를 실시간 분석해 설비의 가동과 유틸리티 제어를 통하여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목표로 하는 최적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모델링을 통해 주어진 실외 온도와 습도의 조건하에 공조기 가동 및 예상 범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데요. 이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저희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되고 있는 제품의 품질이 항상 일률적으로 그 습도를 조정함으로 해서 균일하게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공급되는 전력이 인工지능에 의해서 통제되기 때문에 전기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섬유 원단 제조업체를 비롯해 총 6개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AI 융합 솔루션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시설, 설비에 대한 그 효율화 협력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추진됐었고, 그리고 FEMS 시스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이제 효율을 내기에는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그 제조 현장의 공정을 최적화하고 운영을 합리화하는 영역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절감에 대한 기회를 많이 찾고자 국내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과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됐고, 저희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시대의 기업체의 에너지 효율성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는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사용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AI 융합 솔루션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옆구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요로결석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로결석은 비뇨기과 환자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로결석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영양이 부실한 식사에 부족한 수면, 그리고 총각을 다투는 바쁜 생활을 거듭하는 현대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옆구리에 강한 통증이 나타나는 요로결석은 현대인이 많이 걸리는 질환 중 하나라는데요. 요로결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 정도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게다가 요로결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내 몸 안의 돌, 요로결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내려오는 길인 신장, 요관, 방광에 돌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흔한 결석은 칼슘 수산석, 감염석, 요산석 등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정도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로결석이란 신장과 요관, 방광, 요도 등 비뇨기계에 생기는 모든 종류의 돌을 의미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비뇨기에 어떤 이유로 돌이 발생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요로결석은 발생 빈도에 따라 날씨, 수분, 음식 등의 영향을 받는데요.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경우 요로결석 결절이 소변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석 형성이 촉진되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음식 중 육류에는 칼슘석을 촉진하는 수산, 요산, 칼슘이 풍부한데요. 충분한 채소 섭취가 결여된 과한 육류 섭취는 결석 형성을 유발합니다. 또한 수산이 많이 포함된 땅콩과 시금치, 초콜릿도 과하게 섭취한 경우, 또 고용량 비타민C를 과도하게 섭취한 경우에도 결석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요로결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이 있지만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다는데요. 하부 요관으로 돌이 내려가는 경우 하복부 통증과 위험 증상이 나타나거나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요로결석의 통증은 산통에 비유할 정도로 매우 크지만 통증이 없을 때 거짓말처럼 정상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온 결석이 오랜 시간 요관을 막고 있을 경우 만성염증을 유발하며 신기능 저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때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통증 등 임상 증상과 병력으로 결석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소변 검사상 현미경적 혈류를 볼 수 있으며 요로 단순 촬영에서 요로 결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요로 결석이 의심되면 비뇨의학과 특수 검사인 요로 조영술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요로 결석을 확진한다는데요. 요로 결석의 치료는 증상과 결석의 크기 및 위치, 그리고 요폐나 요로 감염의 유무와 결석의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결석의 크기가 3mm 이하인 경우 수분 섭취를 통한 자연 배출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비스테로이드 소염 진통제로 통증을 완화시키며 2에서 3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 및 줄넘기, 조깅 등의 운동을 통해 자연 배출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속의 결석을 자연 배출하기가 어렵거나 빨리 배출이 안 될 경우에 체외 충격파 세석술, 내시경 수술인 요관경화 결석 절석술, 또 결석 크기가 1cm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개복술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기요법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결석이 5mm 이상인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 중 하나인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데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초음파를 이용해 체외에서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발생시켜 결석의 분쇄 및 소변으로 배출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장이나 뼈, 피부 등 조직의 손상이나 통증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2에서 3회 정도의 반복 시술을 통해 결석을 분쇄하며 체외 충격파 쇠석술의 성공 확률은 약 80에서 90% 정도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데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피부 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으며 시술 시 통증이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결석을 분쇄한 후에 자연 배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요로 막힘증이 있거나 출혈 경향이 심한 환자, 임산부에게선 금기이므로 시행 전 시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요로 결석으로 인해 옆구리의 통증이 심하거나 표정을 찡그리며 소변을 보는 고충을 겪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염분이 많이 들어간 식단은 소변으로의 칼슘 배출을 증가시키고 칼슘이 너무 많으면 옥살산염 또는 인과 결합해 요로결석이 생깁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특히 종전의 요로결석을 앓았다면 나트륨을 하루 1500mg 이하로 줄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는 페팸족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케어를 위한 반려동물 플랫폼도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 주문부터 픽업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플랫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에 가면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풍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을 산책시키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점점 늘고 있으며 페팸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페팸족은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를 합친 단어로 반려동물 산업인 페코노미가 성장하면서 동물을 자기 가족처럼 여기고 비용을 아끼지 않아 주요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며 펫 미용실이나 펫 유치원, 펫 장례 서비스 등 이전에 보지 못했던 펫 서비스와 펫 케어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데요. 강원도에 위치한 한 가정집, 귀여운 포메라니안을 키우고 있는 엄지우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녀는 반려견을 좀 더 편리하게 돌보기 위해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 배달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되게 불편함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잘 못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근데 뭐 배달이나 서비스 이런 플랫폼이 있다고 해서 찾아봐서 사용을 하게 됐어요.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음식 및 용품 배달 버튼을 누른 후 배달과 픽업 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요. 수제 간식부터 동결건조 사료, 영양제까지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나누어져 있어 필요한 용품에 맞게 쉽게 주문할 수 있다는데요. 엄지우 씨는 이 플랫폼을 통해 방부제나 합성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원재료만 사용해서 만든 건강한 수제 간식을 구매해 반려견에게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앱을 이용해 보니까 되게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가게를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제 리뷰를 보다 보니까 되게 마음이 놓여서 되게 좋았고 봉다리가 일단 무엇보다 너무 잘 먹어줘서 흐뭇했어요.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 직접 개발한 회사를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는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와 인식 변화를 선도하는 기업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반려인의 니즈만으로 반려동물의 생활이 만들어지는 기존의 구시대적 방식이 아닌 반려동물의 탄생부터 하늘의 별이 될 때까지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과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니즈가 함께 충족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저희 회사의 운영 신념이자 목표입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쇼핑몰과 차별화된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현재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트렌드의 변화를 따라가는 중심계층인 1인 및 소수 가구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데요. 특히 반려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고 유기농 및 신선식품과 고급용품 등 가심비를 선호하는 반려인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인 가구 및 소수 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고 그에 맞춰 기존의 애완동물로 불리던 반려동물들에게 단순한 생명 유지가 아닌 삶의 질을 충족해줄 컨텐츠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분야별로 서비스 플랫폼 대부분이 일부 컨텐츠만을 제공하는 시장이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각각의 앱을 모두 다운로드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불편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구상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위치 기반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배달 서비스와 예약 및 이동 서비스를 보조하는 픽업 서비스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업계의 새로운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데요. 각종 유기농 식품과 펫시터, 페토그래퍼 서비스와 함께 외부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고객 거주 지역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며 향후 자사몰과 기부 시스템, 매칭 시스템 등 확장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의 기획 의도와 맞아떨어지게 현재는 배달 서비스와 픽업 서비스가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를 모르시는 고객분들도 본인이 다니시던 매장을 통해서 배달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SNS상의 반응을 보더라도 사람만 이용하던 배달 서비스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한다는 사실이 무척 신기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인식과 트렌드의 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반려동물 통합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먹거리 구매와 케어 서비스까지 편리하게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저희는 반려인들이 원하고 사회에 이로운 기업으로 항상 기억되는 것이 우선적 목표이고요. 사회적 관련 이슈와 유기견 파양 문제와 기부 및 장례보험 등 각종 정보와 소통 서비스를 저희 플랫폼에서 모두 해결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챙기자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영양제를 비롯한 각종 건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 제품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평균 수명이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건강관리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운동부터 식습관 관리, 규칙적인 수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 쓰고 있을 텐데요. 이처럼 최근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가치 아래 셀프 메디케이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셀프 메디케이션은 자가 처방이라는 의미로 의사와의 상담 없이 스스로 의약품을 구입해 자신의 건강 개선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는데요. 반면 국내에서는 셀프 메디케이션이 의약품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직접 챙기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간편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이곳에서는 현대인들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간 건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건강은 자연에서 답을 찾는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료 하나도 신중하게 선정하여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가족들이 안심하고 저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곳에서는 직접 농가에 방문해 검증된 원료를 선별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데요. 최근에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 화학 첨가물은 배제하고 오로지 순수한 원료만으로 만든 건강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의 주 원료는 바로 말린 자두를 뜻하는 푸른이라는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푸른은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보다 2배 이상 항산화 수치가 높은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푸른의 또 다른 효능은 무엇일까요? 푸른은 수용성 불용성 식이섬유와 펙틴 소르비톨의 복합작용으로 인해 변비 해소에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펙틴과 구화검, 알긴산이 있는데요. 이는 물을 만나면 겔 형태로 변화하는 특징이 있어 변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음식과 대장 속의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미네랄과 철분, 비타민 A 등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중 조절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건강 제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 외에도 청정 지역인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 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사과와 제주도 서귀포에서 수확한 백년초 줄기도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염분 배출에 좋아 혈압 균형을 잡는 데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보통 사과 한 알당 약 160kcal로 칼로리가 적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백년초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있는 포도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상화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백년초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당뇨병과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는 식품을 만드는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 포장까지 각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파악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썹 인증을 받은 검증된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저희 제품 중 주 원료인 푸른의 경우 해썹과 GMP 인증 기준의 공장에서 푸른 농축액으로 재가공하고 사과와 같은 경우 착즙하며 백년초 줄기는 직접 가시를 제거하고 세척, 건조 후 이를 액상으로 추출하였는데요. 각각의 액상으로 만들어진 원료들은 잘 배합하여 건강 제품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액상형으로 만든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원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건강 제품은 한 상자에 총 15포가 들어있다는데요. 스틱형으로 구성되어 휴대성도 좋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은
저희 건강제품에 함유된 원료들을 꼭 확인한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주 원료인 푸른은 과다 섭취 시 오히려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포라도 섭취한 후 배에 가스가 많이 찰 경우 섭취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 세대에서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이제는 푸른과 사과 등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 섭취를 통해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교통사고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에 발생하는 만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에 눈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통사고 후에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은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성인이 된 후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 중 인기 순위를 뽑아보자면 무엇이 1등일까요? 1위까지는 아니어도 운전면허증은 언제나 상위권에 속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구당 자가용을 한 대씩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소유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인데요.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죠.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해 접촉사고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사고 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당할 때 순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 몸이 크게 흔들리거나 꺾여서 골격이 틀어지거나 내부 근육, 인대 등이 손상될 수 있는데요. 이 상태가 치료 없이 방치가 되면 골격의 손상이 깊어지면서 부상당한 상태가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간혹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은 보통 1에서 2주 정도는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여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아프지 않았던 부위가 시간이 지나며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치료받아 호전된 부위가 다시 아프기도 하며 사고로 인한 통증의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고 초반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먼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충분히 증상을 알아본 후에 맥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운동평가나 관절 움직임 평가도 시행하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단순 통증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의 기혈 흐름, 즉 내부적인 문제까지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 약침요법을 비롯해 추나요법과 한약 처방, 온열요법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약침요법 같은 경우 체내에 쌓인 어혈을 풀어주고 염증과 부종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나요법은 이름 그대로 척추를 밀고 당기는 방식으로 틀어진 척추를 바로잡으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이라는데요. 추나요법은 보통 경근추나와 종골추나를 같이 시행하는데요. 우선 경근추나로 뭉쳐있는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요. 그 후에 종골추나로 눌려있거나 틀어져 있는 척추와 관절을 바로잡아서 통증을 줄여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요. 골절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심하다거나 그리고 척추 분리증 같은 심한 척추 변형 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는 추나요법을 받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교통사고를 경험하게 된다면 큰 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기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황성환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이란 뭘까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고가 일어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후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시간을 특정 짓기는 어렵고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은 목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등 근골격계 통증뿐만이 아니라 두통, 어지러움, 손발저림, 우울감, 피로감 등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 중에 보면 사고 후에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사고 때 받은 충격으로 경추 주변에 어혈이 쌓여 생긴 목어깨 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침요법과 추나요법을 병행해서 치료하면 치료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네, 실제로 교통사고 환자 중에 보면 진료비가 부담돼 치료를 미루시다 뒤늦게 후유증 치료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자동차 보험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충분히 상의해 보시고 최대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현장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특히 노사 문제의 원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데도 노무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사업자와 근로자의 상생을 위해 힘쓰고 있는 노무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사회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따로 두고 각자의 이익만을 바라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원화된 사회이며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이윤을 창출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대사회는 노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상생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요. 노사 갈등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노사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체계적인 노무 컨설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존의 1인 인사노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다 올해 5월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노무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노무법인은 사업주 근로자, 즉 노사관계 중간에 서서 노동 법률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전문가이며 현재 저희는 50여 개 이상의 노동 법률 자문사 및 수십여 개의 노동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신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이 직면할 수 있는 제반 노동 이슈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고객이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데요. 특히 이곳에서는 억울하고 부당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당해고 사건에도 횡령 등 근로자의 명백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구제 신청을 하여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사업주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명백한 해고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억울한 근로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억울하고 부당한 입장에 속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최전선에 서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무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근로자가 의뢰를 한 경우에는 친절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접수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집요한 법률 구성을 통해 의뢰를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사업자가 의뢰를 한 경우에는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보고한 후 컨설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과 복잡한 노사 문제가 산재한 오늘날, 노무 관리에는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요. 노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사 관련 사건에 관해 경험이 많은 전문 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김광영 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을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1인 인사노무 컨설팅을 운영하다 보니 사건 수임 등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법인 설립을 의논했습니다.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 모두 공감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라 사업주 근로자들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고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노무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업자 의뢰의 경우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 대리, 매년 매시 개정되는 노동법, 기타 부속법령에 따른 노동법률 자문, 사업장 내 급여 및 사대보험 관리 아웃소싱,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신청 대리와 마지막으로 인사평가 및 보상 등 인사 전반에 걸친 HR 컨설팅이 있습니다. 근로자 의뢰로는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노동사건 대리, 산재 신청과 임금체불에 따른 대지급금 신청, 그리고 노동법률 상담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저희 노무법인의 차별점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연봉 테이블의 설계,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취업 규칙의 개정, 연차대장 변경 등 사업장 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법 개정 소식을 알리고 있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젊은 법률적 감각으로 노사 분쟁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한 상담 및 자문도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대부분의 근로자, 사업주분들은 자신의 사업장 노동법률 자문을 맡기시거나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곤 합니다.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힘드세요?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느끼는 힘든 점은 책임감이라고 생각됩니다. 2021년 11월 19일 사업장 내 급여 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으로 많은 자문사들이 유입되고 복잡해진 노동법 개정으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책임감은 배로 증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문 아웃소싱을 맡기는 사업주들은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고, 이제 2023년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글을 쓸 예정인데 참고하시어 더 나은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 사업주들은 원활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동법률 자문가인 노무사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허리 디스크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현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허리 디스크가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인 허리. 점프를 하거나 뛰는 운동을 할 때 취하는 동작 등 기본적으로 힘을 주는 대부분의 동작이 모두 허리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허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많이 활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건강에 있어 더욱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허리에 통증이 자주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증상이 심해지고 디스크와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우리가 흔히 디스크라고 부르는 질환은 추간판 탈출증을 일컫는 말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는 디스크라는 도넛 모양의 구조물이 있는데 그것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 찢어지는 등 변형이 되거나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발생하는 척추 질환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목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면 목 디스크, 허리에서 발생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부릅니다. 머리를 감기 위해 머리를 숙일 때 허리가 뻣뻣하거나 묵직한 통증이 오는 경우,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이 있는 경우라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하고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는데요. 우선 문진을 통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증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 후 환자의 자세나 보행시 모습을 관찰하며 허리와 다리를 촉진해보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 등 이학적 검사를 진행하고요. 엑스레이와 MRI 등 영상 검사를 통해 디스크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10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보존적인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좋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평생 가지고 가는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요통이나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소대변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비수술 치료로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가 있다는데요. 증상이나 디스크의 탈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증의 강도가 심하고 증상이 오래 지속되며 다리로 뻗치는 방사통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는데요. 주사치료는 단순히 진통제를 근육에 주사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디스크나 요추 주변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것이며 대표적으로 신경 차단 주사와 경막의 부실피진 호르몬 주사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입니다. 디스크가 찢어지고 주변으로 새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통증이 심해져서 허리를 바로 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사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줄이고 허리도 펼 수 있고 걸음걸이도 나아지도록 하는 등 기능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의 변형을 예방해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장비가 정밀해지고 주사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주사만으로도 디스크가 호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나타나는 허리 통증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몇 주 이상 통증이 발생한다면 방치하지 말고 검사를 통해 증상에 맞게 치료를 받아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허리 디스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변형된 디스크가 과도한 외력을 받아서 주변으로 탈출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나 생활 습관이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무거운 걸 많이 들거나 운전을 오래 하는 직업의 경우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성 디스크 손상 외에도 만성적인 척추의 변형이나 퇴행성 변화랑도 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 중에 디스크 질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통계적으로 디스크에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존적인 치료를 하여도 통증이 조절이 되지 않거나 혹은 다리에 힘이 많이 빠져서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끌린다든지 항문 주변의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대변이나 소변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스크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현미경을 보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미세하게 제거하는 최소 침습 수술부터 변형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나사로 고정하는 융합 수술까지 다양한데요. 환자의 증상이나 영상을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치료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급성기 디스크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잘못된 운동이 오히려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동은 치료 중에는 잠깐 쉬는 것이 좋고요. 본인의 판단보다는 의료진의 치료 계획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좋아지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변형된 디스크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바로 펴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쪼그리고 앉는 것처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항상 자세를 바로 하고요.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 수준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주 머리를 감아도 두피가 가렵거나 기름진 느낌이 든다면 샴푸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올바른 샴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해서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주고요. 미온수로 머리를 적신 후에 샴푸 거품을 내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주면 되는데요. 모발이 손상됐다면 트리트먼트를 해주고 정전기 방지를 원한다면 린스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